연애, 결혼, 이혼에 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타고 오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 성욕이 많은 여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깨 넓은 여자, 몸에 털이 많은 여자, 내성적이고 조용한 여자, 식욕이 왕성한 여자, 잘 느끼는 여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남녀 사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성관계인데요. 잠자리가 맞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도 많죠. 남편은 성욕이 왕성한데 아내는 성욕이 없어 늘 고민하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남성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성욕구는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어떤 사람은 에브리데이 해야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고 틀린 건 없죠.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이 마음에 들어 공을 들여 잠자리까지 갔는데 잠자리 후 대실망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커플 사이 성관계는 건물의 기초공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초공사만 했다고 건물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공사를 제대로 못하면 건물은 늘 위험하겠죠. 본인의 성욕구와 상대의 성욕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초공사의 기초 설계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욕 많은 여자 특징 5가지 알아볼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행복한 삶을 원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성욕 많은 여자 특징 5가지. 첫 번째는 남자를 좋아한다. 성욕이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본능을 인정하고 솔직한 경향이 있는데요. 성욕이 강한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모임에 나가도 남자가 많은 모임을 더 선호하고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하지만 남성과의 대화를 더 좋아합니다. 취미 활동을 해도 남자가 없는 취미 활동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또한 남자에게 알게 모르게 매력 어필을 하죠. 물론 남자에게 매력 어필을 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연스럽게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외모 관리를 한다든지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욕이 강한 여성은 눈웃음을 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물론 눈웃음을 친다고 모두 성욕이 많은 건 아니지만 남성에게 은근히 눈맞춤을 하고 눈웃음을 치는 게 매력 어필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살짝 스치는 신체 접촉도 할 수 있고 남성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대화 주제를 꺼내기도 해요. 배고프면 의도하지 않아도 식당만 눈에 들어오고 맛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처럼 성욕이 많은 여성들은 남자를 좋아하고 매력 어필을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다. 보통 성욕이 강한 여성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해서 어깨가 넓고 몸에 털이 많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여성의 성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 3가지 호르몬뿐 아니라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 페닐에틸아민 등이 성적 만족과 오르가즘에 관여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가에 따라 성욕이 좌우될 수 있어요. 여성에게 페닐에틸아민이 분비될 때 남자를 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고 옥시토신은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 대량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자궁을 수축시키기도 해요. 즐거운 섹스를 하고 난 후 여성은 옥시토신 분비가 왕성해져 파트너를 더욱 친밀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성욕과 성기능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의 성욕에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테스토스테론보다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이 더 많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음식에 관한 것도 어떤 논문에는 채식을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어떤 연구에는 고기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호르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 호르몬에 대해 밝혀진 건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요.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분비가 안 되는 분들 많죠. 그래서 중년 이후 아예 성에 관심이 없어지는 여성들도 꽤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은 질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시키고 성적 흥분 시 혈류량을 증가시켜 성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으면 질 건조증, 성욕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높으면 성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의 몸에서도 소량 분비되는데요. 이는 성욕을 증진시키는 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럼 남성 호르몬이 높은 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어떤 것이든 적당해야 하겠죠. 너무 높은 수치는 여드름, 다모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르몬은 개인차가 크고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젊을 때는 성욕이 많던 여성도 건강이 악화되며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성욕이 아주 낮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해요. 젊을 때는 대체적으로 호르몬 분비가 잘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욕도 높은 편인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하지 않으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고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 성욕도 대체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죠. 결국 건강한 여성이 성욕도 많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여성의 성욕은 주기가 있다. 여러분, 여성은 몇 살에 성욕이 가장 높을까요? 여러 성의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대, 20대 여성보다 30, 40대 여성이 성욕구가 높다고 해요. 40대 전후의 여성이 가장 성욕이 높은 경향이 있고 이후에는 점차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성의 성욕은 테스토스테론 영향이 더 미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성의 성욕에는 에스트로겐이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여성의 성 관련 호르몬 치료를 할 때도 테스토스테론보다는 에스트로겐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또한 여성은 월경 주기에 따라 성욕이 달라지는데요. 월경 직전과 생리가 끝나고 약 10일 뒤쯤인 배란일에 가장 성욕이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한 달 중 성욕이 올라가는 시기에 여성이 분위기를 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분위기를 탈 때 들이댄다면 성공 확률도 높겠죠. 여성의 성욕은 나이에 따라 생리 주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몸 전체가 성감되다. 성적 욕구가 강한 여성이 신체적으로 더 민감한 경향이 있는 이유는 생물학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생물학적으로는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호르몬들은 신체 각 부위의 감각 수용체를 자극해 성적 흥분을 높이고 감도를 향상시키는데요. 특히 성욕이 강한 시기에는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 더욱 예민해질 수 있어요. 여성의 성욕에는 심리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성적 자극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몸의 반응도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죠. 긴장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해질 때 감각이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성감대가 민감한 것은 타고난 부분도 크고 자위를 통해 스스로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요. 성욕구가 강한 여성들은 대부분 자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성감대가 개발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성욕구도 선순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욕구가 많기 때문에 자위도 하고 성감대도 개발되어 있고 성관계를 꾸준히 하다 보면 호르몬 분비도 더 원활하고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니 더 매력적으로 이성에게 어필되고 이성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개방적이다. 한국 여성의 성욕구와 성표현에는 유교주의와 기독교 사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종교 모두 전통적으로 여성의 정숙함과 순결을 강조해왔죠. 특히 지금의 중년 여성들에게는 더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성은 수치스러운 것, 사회적 금기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성욕은 억압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었죠. 요즘도 혼전 순결을 강요하기도 하고 괜찮은 남자 만나려면 잠자리를 1년 이상 하지 말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가치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의 심리를 모를 때 이런 오류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천지개벽을 한 시대에도 이렇듯 보수적인 종교관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여성 성욕의 이중잣대와 편견들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분이 아내가 지나치게 성관계에 보수적이라 답답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체위도 안 되고 저런 체위도 안 되고 딱 한 자세 외엔 안 한다고 해요. 그 외에도 조금만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혐오의 눈빛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 변화도 없는 관계를 20년 이상 하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아내 입장에서도 성을 제대로 즐기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욕이 높은 여자는 쉬운 여자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정서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높은 성욕을 스스로 컨트롤하며 남자를 가려가며 만나는 여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지 않고 만나는 여성도 있는 것 같아요. 성욕이 높은 여성들은 사회적 관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성욕구에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성적인 것뿐 아니라 다른 것에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의 보수적인 성의식은 오랫동안 유교 문화와 가부장제 등으로 인해 여성의 성은 억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순결 이데올로기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을 도구적으로 인식하거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죠. 저는 남자에게 성을 허락한다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허락한다는 말에는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남성들은 성적 욕구를 해소해야 할 대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부부관계에서 성적 만족을 얻지 못하면 다른 경로로 욕구를 해소하기도 하죠. 특히 남성 중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매매는 일종의 특권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남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만연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인 부부 사이 성소통의 부재는 섹스리스 성매매를 부추기기도 해요. 남자든 여자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서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받아주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영상을 준비하며 해보았어요. 성욕이 많은 여자 특징 5가지. 첫 번째는 남자를 좋아한다. 두 번째는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다. 세 번째는 여성의 성욕은 주기가 있다. 네 번째는 몸 전체가 성감되다. 다섯 번째는 개방적이다. 여러분 예쁜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